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아임유어 에너지 GS KTX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위 정체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상황들 많이 좋아졌는데요. 일단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으로 송동 분기점에서 상계교 사이 소통 상태 좋지 않고요.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 북동에서 하월고까지 막힙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쪽 한남에서 한강대교 이후로 서강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소통 상태가 좋지 않고,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 동호대교부터 동작대교 그리고 강서구 일대 차량들이 주춤합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은 철산대교 부근 여전히 속도가 안 납니다. 이동에 참고해 두시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구리 쪽 하남부터 토평 이후로 구리에서 일산 가는 길 구람산 터널부터 서해산 터널까지 어렵고, 뭐 때문에 그러는 거요? 계양과 시흥부터 밀립니다. 김자혁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좀 천천히 했어. GS KTX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또?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큐어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자,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1, 2, 3, 4. 지금 처음 듣고 계신 분들, 이문세가 MBC 라디오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꼭 놀러 오세요. 11시 5분부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11시 5분, 저는 이문세입니다. 오늘은 저 강남과 함께 멋진 우리 이웃들 한번 만나볼까요? 바쁘니까 부지런히 해야죠. 외국날이 제일 기뻐요. 한국의 흥에 반해서 트로트 가수가 됐습니다. 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다문화 이주배경 이웃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B 현대시다 SFM. 돼가는데 9시부터 12시간을 저렇게 열심히 일하나?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8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21번째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해달라는 안건을 의결했으며, 윤 대통령은 3일 만에 이를 제의했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대가 없이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제까지 국회에 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자녀 위장 전입 등을 이유로 유 후보자의 잦은 사퇴를 요구하면서 국회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KBS가 광복절 첫 방송으로 일본 국가 기미가요를 배경음악에 사용한 오페라 나비 부인을 방영해 파문이 확산되자 박민 사장이 직접 사과에 나섰습니다. 박 사장은 오늘 오전 지난해 11월 취임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 KBS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 위안을 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에 국민들께 불쾌감을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일을 통해 공영방송의 역할과 맡은 책임에 대해 더욱 고민하며 열심히 챙기고 노력하겠다고 박 사장은 덧붙였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배드민턴 협회를 정면 비판했던 안세영 선수가 자신의 SNS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안세영은 불합리한 관습을 바꿔야 한다는 바람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상 선수 관리 등의 부분에 있어 협회가 많은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썼습니다. 올림픽 일정을 마치고 지난 7일 귀국한 안세영은 무릎과 발목 부상 치료에 집중하고 있고 이번 달 예정된 일본 오픈과 코리아 오픈은 불참할 예정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더운 가운데 열대야도 계속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데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전남, 전북이 5에서 60mm, 강원 내륙과 대전, 세종, 충남 등 5에서 40mm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휘준입니다. 식품 사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식료품을 사기가 어려운 지역을 말합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현재 농촌마을 10곳 중 7곳 이상의 식료품 소매점이 없다고 합니다. 온라인 새벽 배송 서비스로 식료품을 문 앞까지 배달해주는 세상이지만 농촌 주민들에겐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뿐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가공식품과 식료품 등을 트럭에 실어 이런 지역에 배달 판매하는 다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정책이라고 할까요? 특히 기본 권리인 의식주 관련 정책만큼은 더 열심히 찾아내고 시행해야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AIBTV, SK 브로드밴드와 함께합니다. 마침내 노리는 김포의 클라이맥스. 걸포 북변역 초역세권, 북변공원 부문 숲세권, 3058세대 대단지 스케일의 대규모 커뮤니티까지 김포의 장점을 넘은 퍼펙트 라이트. 한강수장인 오브센트. 8월 오픈 예정 031-998-3058 주식회사 한양. 비상시 안전을 생각하는 손트라가 빵빵 터질 시 비상 대피로를 알려드립니다. 현재 청취자님께서 계신 상영관은 표준 FM 95.9번입니다. 대피로는 없습니다. 빅재미에는 DJ의 안내에 따라 크게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라디오 청취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대부분의 위대한 창업자들은 후대에 많은 유산을 남기는데요. 때론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명에 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케아는 유명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도 창업자의 이름을 그대로 따왔다고 하는데요. 아이스크림 사업이 움트기 시작한 건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장의 포화 속이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기업가가 알려주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 방법, 잠시 후 브랜드 메이커스에서 풀어드리고요. 방글라데시가 3주째 이어진 반정부 시위로 누적 사망자가 300명을 기록했습니다. 전 총리가 밀어붙인 각종 정책들이 시위에 불을 붙인 건데요. 방글라데시의 반정부 시위, 그 원인과 파장까지 잠시 후 글로벌 리포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16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쇠초 싱크볼, 쇠초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쇠초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쇠초 싱크. 올바른 품질하면? 올품. 올품하면? 올바른 품질.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올품 자연이 키운다.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올바른 품질.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아프면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보험만큼은 걱정 없도록 간편 심사만 통과하면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현대해상 간편 건강보험을 추천합니다. 심사 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기 귀찮아? KB 스타뱅키이면 괜찮아. 여권 재발급하기 귀찮아? KB 스타뱅키이면 괜찮아. 국내선 비행기 탈 때도 KB 스타뱅키이면 괜찮다니까. 신분증 챙기기 귀찮은 모든 순간 지금 KB 스타뱅킹에 신분증을 넣어보세요. KB 스타뱅킹. 나에게 딱 맞는 금융 어디 있을까? 웰컴 저축은행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디지털로 간편한 그런 금융 없을까? 100m 앞 웰컴 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저축은행은 여기인가? 웰컴 저축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웰컴 투 웰컴. 웰컴 저축은행. 여성시대에서 여름 소리를 수집합니다. 내 안에 여름을 가져다주는 소리. 여러분의 소리를 여성시대 홈페이지 열린 화요일 게시판에 공유해주세요. 내일 아침 9시 5분 열리는 김일중의 여성시대.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위대한 기업가의 파란만장한 사업 이야기를 만나보는 브랜드 메이커스 시간입니다. 추동훈 매일경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뭐 나름대로 코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브랜드 메이커스라는 코너 이름이 잡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브랜드를 만든 사람들, 그리고 창업자나 CEO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들 창업 스토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기회가 되면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CEO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새로운 창업 기업들의 이야기까지 좀 두루두루 이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은 제가 온라인 연재 등을 통해서 연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각종 브랜드 스토리라든지 여러 지역의 오리지널 스토리 같은 걸 좀 제가 연재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것도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PD님도 관심을 가지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 브랜드 스토리를 재미있게 풀어가는 컨셉으로 앞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 하는 코너입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로 알아볼 브랜드는 어딘가요? 저희 첫 번째다 보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예. 그리고 좀 재미가 있어야지 또 그렇죠. 다음에도 기대가 되시고 하실 테니까. 기회 없습니다. 우리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예.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미국에서 지금 대선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여러 대권 인사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의 메시지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있죠. 이 대통령이 처음 해본 아르바이트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려 하는데요. 네. 혹시 교수님은 아르바이트 같은 거 좀 해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그럼요. 대학교 때는 다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바마가 첫 번째 해본 아르바이트, 어찌 예. 보면 돈을 번 수단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인데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버락 오바마는요, 태어나고 유소년기를 하와이에서 보냈었습니다. 그랬던 버락 오바마가 다시 미국 본토에 갔다가 오랜만에 하와이를 방문해서 자기가 했던 첫 번째 아르바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메시지도 있었는데요. 손목이 아팠고 화려한 직업은 아니었지만 책임감과 근면 그리고 친구와 가족 및 학교와의 균형에 대해서 교훈을 얻었다. 이번 첫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내가 나라를 경영하는 데서도 큰 시사점이 있었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었는데요. 그렇게 들어보면은 굉장히 또 대단한 아르바이트였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네. 사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 브랜드의 아르바이트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일을 했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느 베스킨 가게? 라빈스 바로 소리 와. 아이스크림 브랜드죠. 이 베스킨 라빈스라는 회사에서 이 음. 오바마 대통령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네, 저도 베스킨 라빈스 좋아하죠. 베스킨 라빈스 하면은 31가지의 맛이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고르는 재미도 있고 한데, 오바마가 여기서 처음 알바를 했는지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베스킨라빈스 이 브랜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연재하고 있는 물의 특징도요, 정확하게 또 소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브랜드로 남은 창업자들이라는 코너인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브랜드가 바로 창업자의 이름을 그대로 쓴 브랜드들을 제가 계속해서 연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브랜드 메이커스 처음에는요, 이렇게 창업자의 이름이 브랜드로 남은 걸 찾고 있는데, 그 주인공도 이 베스킨라빈스도 이러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베스킨라빈스, 나는 그러면 사람이 창업을 했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말로 의외로 이것이 한 명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마 베스킨 씨하고 라빈스 씨가 만난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정확한데요. 저도 처음에는 베스킨 라빈스라는 사람이 창업한 줄 알았는데, 네. 이 회사가 사실은 이 베스킨이라는 사람과 라빈스라는 사람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하면요, 국내에서도 워낙 유명한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가게고요.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7,800개나 되는데요. 미국에 2,500개가 있는데 두 번째로 이 매장이 많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미국 다음이면 뭐 일본이나 중국이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너무 많아요? 저도 좀 놀랐는데요. 이 한국이 2위인데 무려 1,700개 정도가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본토의 규모, 인구를 생각해 봤을 때 2,500개 대비 1,700개.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데요. 네. 사실 이 베스킨라빈스라는 브랜드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요. 스타벅스라는 게 커피의 대명사라면은 이 베스킨라빈스가 아이스크림의 대명사다라고 봤을 때 이 국내에서도 워낙 인기가 있는 이 아이스크림 브랜드, 올해 여름이 또 특히 덥지 않습니까? 이런 여름에 이 베스킨라빈스라는 회사가 어떻게 창업했고 이 창업자들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좀 재미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방 또 베스킨라빈스 하니까 무엇이 생각나냐라고 제가 여쭸을 때 교수님이 30일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30일도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31가지의 맛있는 맛을 매일같이 한 달 동안 소개하겠다, 이런 게 뜻이거든요. 한 달 동안 다른 거 먹어봐라. 맞습니다. 그래서 31가지 맛이 핵심인데 베스킨라빈스의 공식 홈페이지에도요, 자주 하는 질문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 질문이 있습니다. 30일이 무슨 의미인가요? 라는 것인데 바로 24에서 32가지의 아이스크림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게 제공하는 용도다라고도 정답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베스킨라빈스의 창업 이야기부터 좀 궁금한데요. 이 베스킨라빈스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창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두 명이 창업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이 베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라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개 자체는요, 어바인 라빈스라는 뒤에 이름이 붙어 있는 사람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어바인 라빈스 같은 경우에는 1917년 12월 6일에 캐나다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즉 캐나다 태생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빈스는요, 아이스크림 사업이 가업이자 운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의 아버지였던 아론 라빈스가 사실 캐나다에서 미국 워싱턴주로 이주를 하면서 유제품과 아이스크림 등을 파는 가게를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즉 일종의 가업으로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고 있던 아들이 베스킨라빈스를 창업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스크림을 맛봤고요, 아이스크림을 펐었던 이 라빈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워싱턴 주에 있는 워싱턴 대학을 졸업한 뒤 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육군 하사관으로 복무하며 군 생활을 마쳤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전해드릴 이야기고요. 그럼 두 번째, 라빈스가 나왔으니 베스킨이 나와야겠죠. 베스킨은 누구냐? 바로 버튼 베스킨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요, 1913년 12월 17일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난 러시아계 유대인입니다. 자, 이분도 가업이 있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바로 옷가게 그리고 여러 가지 재봉과 같은 일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참 한국도 그런데요, 미국도 이 당시만 해도 가업을 생계하는 게 어찌 보면 좀 기본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업을 안 있는 게 더 이상한 게 맞는 나라도 있는데 미국도 이렇다는 게 저는 약간 놀랍긴 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버튼 베스킨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공을 하거나 옷가게에서 일을 해보는 것들이 많은 경험이 있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베스킨 씨는 옷가게를 창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런 게 당연했기 때문에 이 베스킨은 실제로 처음에 옷가게를 열었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베스킨은
어릴 때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어릴 때 몰래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이 아이스크림을 퍼먹고 이게 걸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출입금지를 당하거나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는 벌을 받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했던 베스킨도 결국에는 아이스크림 가게라는 창업의 길로 가게 됐다라는 것이 나중에 나올 이야기고요. 버스킨 같은 경우에도요, 일리노이 대학을 1935년에 졸업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의류 매장에서 일을 좀 하다가 1939년 해군에 입대하면서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군대까지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에서 운명의 장난이 시작됩니다. 어떤 장난인가요? 이 두 사람이 결국 군복무에서 만난 건가요? 자,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사실 이 세계 2차 대전을 비롯해서 전쟁이라는 것이요, 지금부터 저희들이 앞으로 전해드릴 여러 창업자들의 인생을 바꾼 많은 일들을 일으킵니다. 네. 전쟁이 말 그대로 하던 사업을 망하게 하기도 했었고요, 기존에 안 되던 사업이 새롭게 태어나는 이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둘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 먼저 베스킨 같은 경우에는요,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군대에서 아이스크림병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예. 해군에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 해군에서는요, 미국 해군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사실 전쟁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많은 장병들이 전쟁을 치르는 중간중간에 술을 많이 마셨다는 거죠. 예. 근데 술은 또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많은 병사들이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각종 사건 사고를 치는 겁니다. 예. 당연히 군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장병들을 달래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아, 술 대신 아이스크림을 권장하자. 맞습니다. 뭐 초콜릿도 있었고요, 아이스크림 같이 단 것들을 통해서 술 같은 거 말고 조금 기분 좋게 기분 전환도 하고요, 좀 더 유익하게 쓰자라는 용도였었는데요. 바로 이 아이스크림 병에 이 베스킨이 뽑힌 겁니다. 아, 예. 그렇다 보니까 베스킨은 의도치는 않았지만 우연히 이렇게 아이스크림과 관련된 인연이 생겨버린 것이고요. 그렇게 아이스크림 병으로 일을 하면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공부가 자연스럽게 됐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군 복무 중이었던 베스킨이 1942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와이프의 이름이 바로 셜리 라빈스입니다. 뭔가 좀 들어본 이름이지 않나요? 어바인 라빈스하고 뭐 남매지간? 맞습니다. 바로 어바인 라빈스의 여동생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즉, 자신의 와이프의 오빠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가게를 이어받고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의 사장이 됐었던 것인데요. 네. 군대를 갔던 베스킨은 우연한 기회에 결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일도 아이스크림을 접하게 됐고요. 이와 더불어서 같이 평생 일을 하게 될 동반자까지 만나게 되는 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버튼 베스킨의 아버님 걱정이 되네요. 빅터 돈 만드는 거 알려줬는데 장가 가더니 이놈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다. 그래서 결국 전쟁 끝나고 바로 아이스크림 가게를 연 건가요?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먼저 라빈스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1945년에 미국 육군에서 제대했던 그는요, 군복무를 했었던 캘리포니아의 글렌데일이라는 지역에서 예. 아이스크림 가게를 창업합니다. $6,000 정도를 투자했었고요. 아버지가 했었던 사업 노하우까지 물려받아서 스노우보드 아이스크림이라는 가게를 열었습니다.